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램성형외과 이태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한 피부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을 위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얼굴뼈 수술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 처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면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하고 나서 피부 처짐들을 모두 걱정들 하는데 사실은 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뼈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살이 남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는 한데 관건은 그걸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수술하면서 제가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서 그걸 저의 수술에서는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처짐이 최소한으로 올 수 있게 수술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3가지 수술법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논문이 최근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턱 근육 묶기인데, 저는 앞턱 절골을 시행한 V라인 환자들에 있어서 이 이중턱 근육 묶기를 루틴으로 합니다. 사실은 이중턱 근육 묶기라는 수술법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보통은 겉에 절개를 해서 피부도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지방도 절제하고 근육도 좀 잘라서 당겨서 꼬매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 겉에 절개를 해서 하는 이중턱 근육 묶기라는 수술은 당연히 효과는 더 큽니다. 근데 겉에 흉터가 생각보다 눈에 많이 띄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흉터를 남기면서까지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하는 이중턱 근육 묶기는 어차피 우리가 입안 절개를 하기 때문에 절골을 하고 나서 이중턱 근육의 근육이 쉽게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의 근육을 최대한 당겨서 뼈에다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중턱 근육 묶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밖에 절개를 한 거에 비해서는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흉터를 남기지 않는 선에서 더 처지지 않게, 이중턱이 더 생기지 않게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심부볼 지방은 그 자체로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죠. 볼살이 많다거나 얘가 조금 부해 보이는 경우에 심부볼 지방 제거를 그것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얼굴뼈 수술할 때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루틴으로 어느 정도 심부볼 지방을 제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있을 때 심부볼 지방은 어느 정도 있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피부 처짐이 왔을 때 문제가 됩니다. 피부 처짐이 오면 심부볼 지방이 내려가면서 약간 심술보 느낌처럼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심부볼 지방을 일부분 제거를 하고요. 이 심부볼 지방이란 거는 보통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로 10에서 한 15cc 정도 있는 그런 볼의 지방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래 볼 쪽부터 이 관자 부분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수술하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의 심부볼 지방만 국소적으로 조금만 제거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무게감을 줄이고 또 피부가 처졌을 때 더 여기가 부해 보이는 그런 안 좋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심부볼 지방 제거를 이제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근막 견인 봉합은 상악턱 수술이나 이제 아래턱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절개한 부분이 잘 보면 점막이 있고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근육을 쌓는 근막, 또 뼈 바로 위에 골막, 이런 막 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술을 끝내고 봉합을 쉽게 빨리 하려면 점막층만 꼬매도 상처는 다 아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막이나 골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당겨보면 되게 단단한 구조로 돼 있고요. 실제로 어떤 리프팅에서는 근막을 당기는 그런 리프팅도 있습니다. 그만큼 연부 조직, 살을 많이 당겨올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 봉합을 할 때 이 근막을 항상 당겨서 봉합을 합니다. 먼저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점막 부분에 살을 꼬매게 되는데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모르겠어요. 다른 병원들에서는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는지 간과하고 뛰어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근막층을 꼬매서 이 부분의 살을 당겨서 꼬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역시도 겉에 피부를 절개해서 당기는 거상의 효과는 당연히 없지만 적어도 더 처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피부 처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은 이 피부 처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지 피부 처짐을 완전히 없게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고 보통 2달이나 3달쯤에 올리지오 X라는 최신의 고주파 리프팅을 한번 해드립니다. 이렇게 올리지오 X까지 해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 피부 처짐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게 저한테 수술 받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붓기가 좀 빠지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이 올리지오 X라는 최신의 고주파 리프팅 장비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노력들, 수술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수술법에 플러스 올리지오 X 리프팅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근심과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저 나름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던 3가지의 술식은 사실 그렇게 많이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그런 수술 방법은 아닙니다. 의사가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투자를 했을 때 환자의 만족도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라서 제가 이걸 혼자만 알고 있기는 조금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많은 의사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스모더마라는 그런 미용 피부과 저널지에 냈는데 저는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제 나름의 작은 배려이자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제가 계속 해왔던 이런 방법들을 또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논문을 발표했었고, 어쨌든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합쳐져서 피부 처짐을 최소화하고 더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피부 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또 최소화할 수 있는 3가지 수술법에 대한 저의 최신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걱정이신 분들은 글램 성형외과에 상담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램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이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